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4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도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원주와 횡성, 철원에 이어서 춘천도 오늘부터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뒤늦은 조치라며 강원도 전역에 거리두기 격상을 주문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강촌에 위치한 한 IT 기업. 서울에서 통근하는 직원 1명이 감염됐고 이어 춘천에 거주하는 직원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 간에 전파가 이뤄진 겁니다. 춘천의 한 직업교육대학에서도 지난 19일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직장 동료와 가족들이 감염돼 모두 19명이 누적 확진됐습니다. 이처럼 소규모 집단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퍼지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입원 중이거나 입원을 기다리는 환자만 200명이 넘는 상황. 전국적으로 병상 우려가 현실화되자 강원도도 춘천에 있는 이곳 강원도 인재개발원에 생활치료센터를 만들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 40명을 수용할 수 있어 병상 부족 우려는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격상됩니다. 춘천은 원주와 횡성, 철원에 이어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고 철원은 2단계까지 격상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너무 늦은 조치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도내 감염병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격상 기준에 맞게 강원도 전역의 거리두기를 격상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수도권으로부터의 유입은 강원도 전체 지역에서 관찰될 수가 있습니다. 일부 지역만 올린다라고 해서 다른 지역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강원도는 다중이용시설보다는 지인 위주의 전파가 많다며 개인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할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에 피해가 가중됩니다. 또 동해안 지역에 수도권 관광객을 통한 대규모 코로나19 확산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철원과 화천 군부대에서 하루 새 확진자가 3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특히 철원은 한 부대에서 전체 인원의 10%인 30여 명이 확진되면서 나머지 부대원 전원이 격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인과 지역 주민 간 전파 우려도 현실화하고 있는데요.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동부 전선에 위치한 철원 육군 5포병여단 예하부대. 출입을 할 수 없도록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군장병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군 부대입니다. 군 장병들의 외출과 외병 모두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부대에서만 간부와 병사 등 모두 3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전체 인원의 10%입니다. 나머지 부대원들은 모두 부대 내 1인 1실에 격리됐습니다. 이 부대에 파견됐던 경기도 포천의 5포병여단 소속 운전병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전수검사하는 과정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겁니다. 다만 군은 이번 집단 감염이 이 운전병으로 인한 것인지 이미 부대 내에서 감염이 진행됐었는지는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관련 부대에 대한 전수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확진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최초의 그 지표 환자가 된 병사도 운전병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간부도 수송관이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좀 활동이 넓은 상태입니다. 철원에 있는 다른 부대와 화천 육군부대에서도 간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화천 군부대 간부의 경우 화천 지역 식당을 찾았다가 감염이 된 것으로 조사돼 보건당국도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군부대 자체 내에서 그 시설에 대해서 소독을 하시는 방향으로 하고 주민들이 사시는 군인 가족분들이 사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화천군에서 직접 소독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진된 군인의 배우자와 자녀까지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군부대와 접경 지역 주민들 간의 감염 고리가 확인되면서 군부대 감염이 다시 지역 내로 재확산되는 건 아닌지 주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한 플라이강원이 1년 전 제주 노선에 처음으로 취항했습니다.
기대에 부풀었던 시작과는 달리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폐목재와 플라스틱 용기 등이 뒤엉켜 있는 주택에서 사람들이 대청소를 시작합니다. 쓰레기를 걷어내자 조금씩 바닥이 보이고 마당도 원래 모습을 찾아갑니다. 플라이강원 직원들이 지역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혼자 사는 어르신 집안 정리에 힘을 모았습니다. 플라이강원이 양양국제공항에 취항한 지 1주년 된 기념으로 이제 지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생각을 해보면서 양양군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이제 취항 1주년 기념 자원봉사 활동을 기획하게 되었는데요. 플라이강원이 지난해 11월 22일 제주 노선에 첫 취항하고 꼭 1년을 맞았습니다. 코로나19로 회사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거창한 기념식 대신 지역사회 돌봄 행사에 동참하는 것으로 1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코로나19로 불어닥친 항공업계 위기는 플라이강원도 비켜갈 수 없었습니다. 2월부터 국제선이 멈춰서면서 해외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는 목표는 빛이 발했습니다. 현재는 직원 3분의 2가 무급휴직에 들어간 가운데 제주 노선만 운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의 관심과 지원 속에 어려움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지역 항공사 이용하기 캠페인으로 무제한 티켓은 1,000건, 8억 원가량 팔렸습니다. 7월에는 누적 탑승객 10만 명을 돌파했고 제주 노선은 이달 말까지 예약률이 85%를 넘습니다. 플라이강원은 10월부터 몸집을 최소화하고 버티기에 들어간 가운데 제주 노선의 예약률이 증가하면서 연말부터는 제주 노선 운항을 증편할 계획입니다. 매각설까지 나오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 플라이강원은 스스로 해법 찾기에 나서는 등 차분하게 내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을 통해 강원도 모기지 항공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다양한 강원도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최근 양대 국적항공사 통합 등 정부가 직접 항공업계 재편에 나서면서 LCC 통합설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양양국제공항의 모기지 항공사라는 무게를 짊어진 플라이강원이 인바운드 관광사업 모델을 지켜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운전면허 필기 시험을 준비하다 보면 정말 이런 것까지 알아야 하나 싶은 그런 문제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실제 운전에 필요한 지식을 운전자들이 직접 문제로 만들어 제출하는 방안이 시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합차로 780kg 자동차 견인 시 필요한 운전면허는 전기 동력 자전거의 정격 출력은 1종과 2종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문제입니다. 면허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실제 운전하는데 불필요한 문제들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전문적인 용어는 그렇게 많이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운전할 때 꼭 그런 용어가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어요. 도로교통공단이 국민들이 직접 낸 문제를 운전면허 시험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운전을 하는데 필요한 문제들로 면허 시험을 치르겠다는 겁니다. 운전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느낀 점을 직접 문제로 만들고 이를 운전면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익힐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올해 공모를 통해 8개 문제를 선정했고 내년부터 실제 시험에 반영합니다. 안전운전 요령, 전기차, 수소차, 친환경 차량 관리 요령이라든지 또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그 블랙아이스의 위험성, 빗길 운전의 위험성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가 응모가 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시험 문제 공모전을 매년 시행해 시민들의 아이디어로 만든 문제를 늘려가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앞두고 고3 학생들이 전면 원격 수업에 들어갔고 26일부터는 고1, 2 학생들도 원격 수업에 들어갑니다. 도교육청은 학생 4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확진되거나 자가격리 중인 고3 수험생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대비해 자가격리 기간에 수능 시험일이 포함된 수험생을 위해 최대 368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별도 시험장 7곳을 마련했습니다. 또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들을 위해서는 강릉과 원주 의료원에 시험실 2곳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춘천 지역 초중고등학교는 학생 밀집도를 3분의 2로 준수해야 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춘천 지역 각급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고 다음 주 안전한 수능 시험을 위해 밀집도 3분의 2를 준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19일 사실상의 전교생 등교 이후 5주 만입니다. 다만 60명 이하 유치원과 300명 이하 학교는 학교별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밀집도 최소화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가 작년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원주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강원도는 지난주 성과보고회 자리에서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GTI 박람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고 수출 계약 추진액 2,950억 원의 성과를 거뒀지만 지역 경제 유발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내년 GTI 박람회가 앞으로의 성패를 결정지을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접근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해 원주를 개최지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람회 기간은 내년 10월 14일부터 17일까지로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온 오프라인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관이 올림픽이 열린 지 3년여 만인 다음 달 중순 개관할 전망입니다. 올림픽 개폐회식장 건물을 리모델링해 만든 기념관은 지상 2층 규모로 올림픽의 현장과 추억, 감동 등을 재현한 전시 공간과 동계 스포츠 VR 체험, 올림픽 가치 교육센터 등으로 조성됐습니다. 강원도에서 건립한 기념관은 준공 이후 평창기념재단이 맡아 운영하게 됩니다. 기념재단은 정확한 개관일은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전 공기업의 안전사고 피해자 대부분은 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발전 공기업 5개 회사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 61명 중에 하청업체 직원이 55명으로 90%를 차지했습니다. 같은 기간 사망자는 2명으로 서부발전과 중부발전에서 하청업체 직원이 각각 1명씩 숨졌습니다. 천연기념물 330호이자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수달이 강릉에서 발견됐습니다. 지난 20일 오전 8시쯤 강릉 경포호수 교산교 인근에서 수달 2마리가 물장구를 치거나 물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을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했습니다. 강릉 경포호수 일대는 지난 2014년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이후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가시연과 조름나물, 수달과 삭, 큰 고니, 물수리 등이 발견돼 생물 다양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겨울 축제의 원조인 인제 빙어 축제가 전격 취소됐습니다. 인제군 문화재단은 제86차 이사회를 열고 내년 1월 열기로 한 제21회 인제 빙어 축제의 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축제 취소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어 예방적 차원에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인제 빙어 축제는 2011년 구제역, 2015년 가뭄, 2016년 이상 고온으로 3차례 축제를 열지 못한 바 있습니다. 강원도가 자체 제작한 전자출입 명부 클린 강원 패스포트가 협동조합 택시에 시범 도입됩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현금 고객에 대한 추적 불가능 문제가 제기되자 우선 택시 협동조합인 춘천 희망택시 49대에 전자출입 명부를 시범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역학조사뿐만 아니라 여성 고객 안전 등 여러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 효과 등을 분석한 뒤 강원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철저한 개인 방역과 검사를 당부했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는 자신의 의도와 무관하게 감염될 수 있는 사회적 질환이라며 열이 나고 기침 증세가 있다면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보건소를 찾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접촉자가 모두 확인된 동선은 공개하지 않는 등 확진 환자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검사를 받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교육공무직본부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 그리고 전교조 강원지부는 어제 초등 돌봄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일방적인 초등 돌봄 확대 정책을 중단하고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초등 돌봄 교실 운영에 필요한 업무 권한을 돌봄 전담사에게 부여하고 상시 8시간 전일제로 전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원도 보건교과연구회는 난치병 제자돕기 기금 2,100만 원을 마련했습니다. 올해는 희귀 난치병 제자 30명에게 70만 원씩 2,100만 원의 기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400여 명의 보건교사들로 구성된 강원도 보건교과연구회는 지난 2007년부터 229명의 난치병 학생들에게 3억 2,03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